네, 예고해드린 대로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석준입니다. 예, 이 명절 방송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 교수님 나오신 게 딱 2달 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11월 27일. 예.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좀 그렇게 시끄럽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비상경과 내란 뭐 이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그 내란 전에도 사실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 위에 더 어려워졌다. 이거는 뭐 체감하실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이 계엄 예.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서를 좀 낸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한 경제 성장률이 한 이 내란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 0.1% 정도 내려갈 거다. 예. 그게 이제 GDP로 따져보면 한 뭐 4, 5조 정도 예. 줄어들 거다 이게 있고. 그건 이제 올해 일이고 작년 12월에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4, 4분기에 0.5% 정도 성장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실제 나온 거 보니까 0.1% 그 정도밖에는 성장 못했어요. 예. 그래서 12월 달까지 줄어든 것까지 고려하면은 경제 성장률만 봐도 예. 한 6, 7조 정도는 그냥 날아간 셈이다. 6, 7조가 그냥 허공에 날아갔군요. 그건 이제 GDP는 이제 7조가 소득이니까 예. 우리가 돈을 번 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거기에 이제 우리 환율이 좀 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로 한 70원 정도 환율이 1,400원대에서 1,470원 정도, 70원 정도 뛰었는데 뭐 이창훈 총재 분석에 따르면은 한 50원 정도는 이제 트럼프 때문에 오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0원은 이제 이 내란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는 30원 올랐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한은이 외환 보유고하고 국민연금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가지고 좀 내렸기 때문에 한 30원 정도가 사실은 내란의 효과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달러로 평가한 우리의 국부가 최소한 2% 정도는 우리가 다 줄어들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소득과 자산의 손실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금액으로 가상을 해봐도 어마어마한 액수군요. 그러니까. 우리 국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중에 2%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구매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됐고 수출 수입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최근에 유학을 보내셨거나 아니면은 해외여행을 가셨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해외 나가시면은 원화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구매력이 얼마나 우리 국민의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지를 실감하실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무슨 자유시장 경제 무슨 경제 성장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이 얼마나 빈말이었는지.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이라고 해서 경고했다고 그 말을 믿는다고 치더라도 그 경고에 이 정도 경제적 손실을 태운다는 거는 사실은 이 경제를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말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고란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정도 돈을 태우고 그런 경고를 할 만한 경고는 세상에 없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경고는 진심일 수가 있는데 그동안 말해왔던 경제를 위한다는 얘기는 그 말이 헛말이 아니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현 상황이 어떠냐에 대한 분석인데요. 어느 정도 위기 상황입니까, 우리 경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거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심리 지수.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비 심리 지수인데 요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100보다 낮으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12월에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한 87 정도 떨어졌는데 그게 거의 이제 IMF 위기 수준 그런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때 갑자기 이제 우리가 소비가 얼어붙었을 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코로나 막 봉쇄하고 할 때 말씀이시죠.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우리 굉장히 어렵다고 했을 때 인류 역사상 몇 번째 위기라고 하는 거에 준하는 정도로 지금 심리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거고 투자 관련된 지수도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행동으로 연결됐는지는 사실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소매 매출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이런 지출 등을 좀 따져 보면은 소매 매출은 뭐 10분기 이상 계속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단 뭐 계엄 사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비 지출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예.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의 가게가 지출할 때 신용카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좀 낮다 그래도 명목으로는 우리가 사실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출이 줄어드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 예. 근데 지난 12월에 마지막 주에 이 신용카드 지출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렵다.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게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가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비에 있어서는 저희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평탄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평탄화. 예. 소비를 좀 균등하게 쓰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렇죠. 돈이 많을 때는 예. 저축을 하고 예. 돈이 부족할 때는 대출해가지고 균등하게 쓰고 싶어하는데 예. 그게 줄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 평생으로 봤을 때에 이 생애주기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비단 가게뿐만 아니고 기업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지표들이 1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고 특히 건설 투자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투자가 안 좋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투자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두고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신호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계엄이 안 좋았고 이 효과는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에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혼란이 완전히 수습된 상태가 아니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근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 어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는 재정학자인데 저희가 이제 성장 잠재력 혹은 잠재 성장률 이런 개념을 써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제대로 했으면 어느 정도 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낮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대충 2% 초반대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작년도 2%고 올해도 정부 기준으로 1.8, 하는 기준으로 보면 1.6에서 1.7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잠재 성장률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발휘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재정학에서 그럴 때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 갭을 GDP 갭이라고 하거든요. 이 GDP 갭을 정부 재정을 확장함으로써 다른 말로 돈을 좀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화폐를 찍을 수도 있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씀으로써 이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부를 때는 역경기적이다. 경기에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조금 확장을 하고 경기가 달아오르면 좀 긴축하고 해서 그렇게 경기 조정을 하는 건데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 1, 4분기 정도가 굉장히 수출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확장 재정할 필요가 없을 때인데 그때 총선이 껴가지고 정부가 조기 집행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1.3%라고 하는 1, 4분기가 상당히 이례적인 성장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경제 그렇게 어려울 때는 아니었어요. 그땐 차라리 자제를 할 때였다. 자제를 해야 되는 총선 때문에 너무 돈을 많이 썼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2, 4분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0.2%를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 0.1, 4% 0.1. 우리가 분기당 보통 한 0.5에서 0.6 정도를 해주는 게 보통인데 상반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대응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우리 경기가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곤두박질하게 되게 내버려 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반성한다고 치면은 상반기에 지금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된 거 이제 기재부가 내려놓고 있는 거는 이거를 확장하기보다는 원래 쓰기로 한 거를 조금 당겨 쓰겠다. 그래서 그거를 신속 집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집행을
75%를 배정하겠다. 예. 예산을 배정하겠다. 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속 배정하는 게 뭐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네. 거예요. 근데 다만 신속 배정이라고 하는 게 뒤에 있던 거를 앞으로 당겨 쓰는, 그러니까 아랫돌 빼가지고 이제 윗돌 이제 걔는 이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1월 1일 날 100% 다 쓰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효과는 상반기에 반짝 나타나고 75%를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거는 하반기는 25%밖에 안 넣는, 하반기 또 돈줄이 마른다는 얘기고. 나른다는 얘기니까 하반기 문제가 생기면 재정이 대응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신속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전체 규모를 늘려갈 수 있는 확장 재정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확장 재정을 하려면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 예산 그 편성할 때 안 들어갔던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예비비를 쓰는 방안이 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비비로 없던 사업을 편성해 쓰는 방안이 있는데, 근데 예비비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으니까 예. 결국에는 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논의가 공감대가 굉장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 뭐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 때문에 한 6, 7조가 지금 GDP가 이제 예.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12월 초에 우리가 이제 예산안을 삭감하고 그 이제 정부와 야당이 이제 증액 심사를 하는 와중에 예. 내란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 그냥 삭감된 대로 그냥 통과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위치 시킬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면은 최소한 뭐 10조 이상의 추경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한국은행이 이제 이례적으로 어떤 의견을 예. 냈냐면은 확장 재정이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당국이기 때문에 재정에 관련해서 얘기를 잘 내지를 않거든요. 예. 근데 한은이 처해 있는 위치가 지금 환율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근데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정책 믹스를 통해 가지고 재정이 맡아줘야 될 건데 최정무 권한대행이 주저주저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거를 확장 재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확장 재정하면은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우리 재정 건전성이 좀 나빠지면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데, 이차영 총재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우리가 정부가 이 경제를 떠받들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추경 규모는 한 20조 정도 됐으면 좋겠다. 예. 민주당은 이제 거기보다 조금 더 넘게 한 25조 하면 좋겠다는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예산실장이면서 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한 50조 정도 해야 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가지고 아마 기재부 내에서도 비슷한 공감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확장 재정을 하고 추경을 편성하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경제적 지금 관점에서는? 뭐 전문가들은 상당히 이제 거의 동의를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거는 최정무 권한 대행 체계인데 그분이 경제의 수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권한 대행이 이 정도 20조 규모의 확장 재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냐.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약간 주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거는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빨리 할 수 있는 규모로 조금 좀 적더라도 그렇게 좀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은 지금 뭐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은 이제 뭐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면 조기 대선이 이제 과시화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뭐 여당이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여름 정도에는 들어선다고 보면은 새로운 정부는 다시 추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 2회 정도의 추경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너무 규모에 집착하지 말고 좀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당장 한다 그래도 사실은 이 뭐 성안하고 심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도 오늘 당장에도 3월 초 정도가 되어야 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오늘은 못 하는 거니까 빨리 한다 그래도
3월 중후반에 이제 재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치면은 빨리 합을 볼 수 있는 안으로 근데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와중에 여당은 왜 반대를 한다고 보세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사실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군요. 설명은 일단 안 되는 반대는. 건데, 근데 이 그 추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주장하는 뭐 지역화폐라든가 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왔던 바가 이제 담기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추경이 야당한테 유리한 추경이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반대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하는 총재가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는 찬성하는데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반대다라고 해서 뭔가 좀 중간선을 좀 타려고 하는 그런 그런 발언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정책으로 갈릴 수도 있지만요. 방금 말씀하신 지역화폐나 이런 건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가 뭐 처한 내수 부족,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이 부족한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뾰족한 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하는 전통시장 중심으로 해서 국고를 지원해서 쓰는 요 방식을 지금 정부는 쓰고 있는데 뭐 그게 좀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게 전통시장 중심이다 보니까 뭐 다른 이제 자영업자들 뭐 식당이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뭐 안경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은 효과를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국고를 좀 지원하는 한에서 이름을 지역화폐를 하든 뭐 온누리 상품권 2로 하든 좀 이런 자영업자도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좀 그 소비처를 좀 확대시켜서 하는 방안을 좀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름이 굳이 이제 지역화폐일 필요는 없고. 그게 야당이 주장한 그게 싫으면 뭐 이름을 뭘로 바꾸건 온누리 상품권 2. 그 본질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런 걸 나눠주는 본질적으로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게 정부가 다니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게에 돈을 줘서 가게가 소비에 나서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이전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전 지출이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뭐 10만 원을 줘도 10만 원 전체가 다 소비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으면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서 일부는 이제 저축으로 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혹시 이런 처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컨대 무슨 우리가 처방해야 되는 약이 있는데 진통제가 있는데 그게 너무 아프면은 또 그런 걸 좀 써야 될 필요가 지금 다 된 것 있지 같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 봤을 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쓰게 만드는 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게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남는 거는 불가피하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